이들이 향하는 곳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육가공 작업장. 특히 이곳은 우리 한우를 가공하는 곳이다. 오늘 소화해야 할 물량을 점검하는 김도태 씨. 고기는 보통 뼈와 살이 붙어있는 지육 상태로 들어오는데 오늘 소화해야 할 물량은 무려 40마리에 이른다. 냉장고에서 작업할 고기를 순서대로 옮겨 놓는 일이 작업의 출발이다. 한 마리의 소는 도축된 후 머리와 내장을 제거하고 4등분된 4분도체로 입고된다. 예, 이게 4분도체된 한 마리예요. 예, 이렇게 상체 2개, 뒷다리 2개 하면 이제 4분도체라고 하거든요. 2분도체로 있다가 이제 상차하면서 차에 실으면서 탑차에 옮겨 실으면서 이제 배송 직원들이 가져오면서 다 잘라서 4분도체에서 오는 거예요. 소를 다루는 이 작업장에선 4명의 식육 처리 기능사들이 한 팀을 이루어 움직인다. 소나 돼지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발골 작업.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칼을 자유자재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 업계에서는 이들을 발골사로 부르는데 소 발골의 핵심, 등심이 있는 상체 부위는 20년 이상의 고참들이 맡는다. 김도태 씨의 칼끝이 춤을 추듯 움직인다. 8년 경력의 이진수 씨가 이 팀의 막내다. 각자 맡은 부위에 집중해서 오늘 물량을 모두 소화해내야 한다. 네, 바쁘죠. 이제 대목이니까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고기 한 개씩은 사는 날이잖아요. 소 한 마리의 무게는 300~400kg. 뒷다리 부위 하나의 무게만 해도 어림잡아 80~90kg에 달한다. 얇은 막과 경계선의 칼끝을 세워 사고를 빼내는 과정은 보이지 않는 뼈와 살의 이음새를 찾는 일이다. 사골이 발라진다. 살과 뼈 사이 부위를 어떻게 딱 알고 찌르시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 다 이게 길이 뭐예요? 길이라고 하죠. 그 모양대로 따라가는 거죠. 칼을 잡고 있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서 내야 돼요. 예, 정해진 길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고요. 이 선 하나 차이로 인해서 기술자고 아니고 그 차이가 있어요. 칼끝에서 이익이 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 칼끝으로 정확한 부위를 발라내야 최고의 기술자라 부른다. 뼈와 살 사이 이음새를 지도처럼 외워야 가능한 일들이다. 살아있는 손끝에서 명쾌하게 갈라지는 발골의 순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 여기 이렇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다리를 뗄 거예요. 앞다리를 떼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양지를 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등심을 뗄 거예요. 네. 그리고 보면 이게 돌려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비추리 그리고 여기 안창이 있어요. 발골 작업의 핵심은 등심. 경력 25년 차의 최고참이 능숙한 칼놀림을 시작한다. 이들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등심. 찾는 이가 많은 탓에 등심은 가장 고가의 부위다. 등심 다음으로 꼽는 것이 바로 안심. 부드럽고 연한 부위로 고급 스테이크나 구이용으로 쓰인다. 그 밖에 사태, 양지, 아롱사태 부위 등이 남게 된다. 이들의 칼끝을 통과하면 한 마리 소를 기준으로 보통 14가지 부위가 모습을 드러낸다. 소의 부위는 목심과 등심, 안심 등 주요 부위와 제비추리, 양지, 사태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으뜸은 등심이다. 등심이 가격이 비싼 만큼 손질도 잘 해야 되고
소 한 마리 가격에서 등심이 반을 차지하니까. 반이요? 네, 가격. 고가의 부위인 만큼 발골 이후 더 세심하게 손질을 해야 제값을 받을 수 있다. 고깃결의 방향을 찾아내는 칼끝의 향연.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이 칼끝에 고가의 품질과 가격이 달려있다. 20년간 반복해온 작업이지만 칼을 쥐고 있는 탓에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소 한 마리를 기준으로 600g이 채 되지 않은 귀한 부위 살치살이 모습을 드러낸다. 0.5%에서 0.8% 정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양은 제일 적으면서 가격은 제일 비싸겠어요? 그렇죠. 발골 작업이 끝나면 부분육으로 가공하는 정형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제 몫을 해내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간다. 칼을 쥐고 있는 손끝에서 뼈와 살이 분리되는 작업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칼이 자신을 치기도 한다. 당길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당길 때. 이렇게 당길 때 이렇게 당기면서 이렇게 배에 들어오거나 튀면 손가락이나 이런 데 다칠 수 있거든요. 밀 때는 이 손이 이제 방향이 없어야 돼요. 이렇게 밀고 이렇게 손이 있으면 치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를 때도 손이 항상 이게 바깥으로 가 있으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칼을 쥐기 시작한 지 10년. 몸 곳곳에 난 상처가 지난 시간들을 말해준다. 직업의 상처죠,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상처 없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또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여태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20년, 30년씩 하시는 거잖아요, 보통. 이골이 나면 어떤 일이든 쉬워지죠. 근데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는데도 추석 대목이라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이 계속해서 작업대로 옮겨진다. 잠깐의 짬도 주어지지 않는 발골 작업. 칼 한 자루를 쥐고 100kg가 넘는 소와 씨름하는 이 작업은 실로 체력 소모가 엄청난 일이다. 몇 시간 걸리지? 밥 먹을 때 빼고 밥 먹을 때 최고예요. 계속 써 있다고 봐야 돼요. 계속 이 작업을 계속 순차적으로 해야 되니까 어쩔 때는 이제 막 팔도 아프고 어깨도 결리고 허리도 아프고 밤도 수시로 오고 비 오면 쑤시고. 이골이 난 일이라지만 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차피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힘들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그럼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작업. 한 명이라도 쉬게 되면 작업 전체에 차질이 빚어진다. 동료에게 말 한마디 건넬 새 없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오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4명의 발골사에 의해 소 한 마리가 해체되는 시간은 평균 15분가량 소요된다. 오전 11시. 작업장을 벗어나자 허기와 함께 피로가 몰려온다. 점심 먹는 이 시간이 이들에겐 유일한 휴식 시간인 셈. 화장실 볼 일도 이 시간에 해결해야 한다. 화장실 자주 갈 시간이 없어요. 일이 바쁘다 보면.
작업의 특성상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탓에 이들은 오전 11시에 점심을, 오후 3시에 간식을 먹는다. 특이하게 고기 반찬은 찾아보기 힘들다. 체력을 많이 쓰는 직업의 특성상 탄수화물 보충이 중요한데 고된 작업일수록 따뜻한 밥 한 끼가 위로가 될 것이다. 꿀맛이죠, 꿀맛. 제일 맛있죠, 이게. 식사도 식사지만 동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하다. 갓 입사한 후배도 이 시간에는 흉금을 터놓고 선배에게 농담을 건네본다. 저희가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칼을 다루다 보니까 항상 이제 출근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긴장을 해요. 다치면 안 되니까. 밥 먹는 시간에는 6시간이 제일 편하죠. 점심시간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시 오후 작업이 시작됐다. 매일 반복하는 익숙한 칼질이지만 칼을 들고 사투를 벌이는 일. 조금만 지나도 땀이 배 나온다. 가공실의 온도는 고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15도 이하로 유지된다. 이러다 보면 땀 나가지고 땀이 나죠? 한참 일하다 보면 열이 올라오죠. 아프게 움직이다 보면. 칼을 잡기까지 걸린 시간만큼이나 잡은 칼을 힘있게 다루는 것도 기술이다. 고된 이 작업을 견디게 하는 원천은 물론 가족이다. 제 집사람하고 제 아들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생각하면서 일을 해요. 왜 아들 생각을 하면서 일하세요? 그냥 생각만 해도 즐거우니까요. 지금 아직 이제 7개월째 이제 7개월 됐는데 칼끝을 세워 고깃결의 방향을 가늠하는 발골 작업. 밤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진다. 12시간이 넘는 작업이 끝나고 이곳에도 밤이 찾아왔다. 오늘 물량을 다 소화해낸 작업장. 작업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퇴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퇴근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바로 와서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날 것까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퇴근하는 거죠. 피곤하실 텐데. 아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이게 일인데. 피로 얼룩진 작업대를 말끔히 씻어내는 이 일은 내일을 위한 일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 손에 쥐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 하루 일과가 모두 끝이 난다. 무사히 또 다치지도 않고 이렇게 끝나서 기분이 좋네요. 또 얼른 또 퇴근해서 집에 가서 또 따뜻한 밥 먹어야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푹 쉬어야 되고 얼른 가야죠 집에. 예. 전국 각지의 축산물 공판장에서 구입해온 고기들이 도착하고 있다. 소 한 마리당 300~400kg에 육박. 4등분 했다지만 옮기는 일이 간단치 않다. 소는 40도에서 50도 들어오고요. 보통 그렇게 하고 또 명절 임박하면 훨씬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발골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계속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따라 유독 물량이 많아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모두들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런데 소 발골을 담당하는 김도태 씨의 안색이 나빠졌다. 배송 직원의 실수로 그만 내일의 순서가 뒤엉킨 것이다.
한번 레일이 들어오면 바꿔 달기 어렵다. 야, 물리면 씨 모른다 그래.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고 그냥 가려고 그래. 뒷다리 오고 그다음에 상체가 가야 돼요. 네. 아무렇게나 막 넣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면 돌릴 수가 없어서 레일을. 예. 들어온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예. 선입선출해야 되거든요. 한번 순서가 엉키면 모든 작업이 차질을 빚게 돼. 갈고리에 매다는 순간 모든 것을 계산하고 움직여야 한다. 안장 찍으면 안 돼요. 하나를 바로잡자 또 다른 실수가 드러난다. 어? 내려갈 거냐고. 몰라요가 아니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무조건. 여기 좀 그래요. 그럼 안창 위로 찍어야지. 이거 안창 찢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물어낼 거야? 아니잖아, 그지? 여기 찍어야 돼. 네.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다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찍으면 안 돼. 안창 위로다 찍으라고 거기 써 있잖아. 밑에. 공지사항이. 여기요? 여기. 두 번째 칸에 여기. 안창 위로. 작은 실수 하나에 고기의 신선도가 달려 있어 배송부터 주의가 필요하다. 발굴 작업에 배송 상태까지 점검하고 오늘따라 부쩍 힘이 드는 김도태 씨. 다시 칼을 쥐어 작업을 시작하지만 묻는 말들이 귀찮을 정도다. 자꾸 말 시키지 마요. 힘드니까. 네? 자꾸 말 시키지 말라고 힘들다고. 말할 기운도 없는데. 칼을 들고 하는 작업이 그렇듯 주의를 분산시키는 일에는 다들 예민하다. 정신 안 차려? 옛말에 손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던가. 살을 발라낸 뒤 남은 사골과 잡뼈들이 모두 정리됐다. 회사에 들어온 지 이제 3년이 된 임홍규 씨. 발골을 배우러 이곳에 들어왔지만 초보자들이 하는 일은 포장일부터다. 그런데 홍규 씨가 포장을 하다 말고 갑자기 고기 부위를 뒤지기 시작한다. 뭔가 없어진 게 틀림없다. 과장님 제비 없는데요, 제비 안. 야, 지금 왜 없어? 이거 찾아와봐, 빨리. 좋은 말이 아니야. 어? 빨리 찾아. 너도 빨리 찾아와봐. 어? 소 한 마리에서 600g이 채 되지 않는 제비추리 부위가 사라진 것. 결국 지방을 모아둔 더미를 쏟아부어 보는데 작은 부위라도 없어지면 반드시 찾아야 한다. 소하고 돼지를 따지자면 뭐 돼지값보다 소가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그냥 뭐 이렇게 묻혀서 뭐 넘어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진짜 스톱하고 다시 찾아야죠. 모두들 혈안이 돼서 찾아보지만 쉽게 보이지 않는다. 저거 담으면서 좀. 진공 포장육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 큰일이다. 빨리 찾아. 이거 없어? 어디 있어? 포장육을 하나하나 뒤집어 보는 사람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야, 이거 없잖아. 이거 내려. 포장육을 깐깐하게 보던 도태 씨가 홍규 씨를 불러 세운다. 이리 와, 홍규, 이리 와. 이거 뭐야? 어? 이거 똑바로 안 해? 어? 나 풀어봐, 이거. 맞나? 네, 찾았어요. 찾았다는 말이 떨어지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진공하다가 물건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진공하면서 딸려 들어가가지고. 다시 육가공 작업장에는 평화가 찾아오고 발골 작업이 시작된다.
팔을 직각으로 세워 뼈와 살 사이의 이음새를 끊으며 발골이 계속되는데 작업을 끝낸 도태 씨가 누군가 부른다. 여기서 하나는 꺾어서 들어오고, 하나는 이렇게 해서 칼을 완전히, 수직으로 한 다음에 한 마디를 따는 거야. 세웠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하나씩 따는 거, 한 마디씩. 여기 세웠지, 칼을. 그지? 갈비를 안쪽에서 딸 땐 칼을 세워야 되고, 후배에게 발골하는 법을 손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해봐. 그거 잘 찾아, 그렇지. 어우, 잘한다. 잘했어. 제 밑에 있다가 간둔 애들이 많으니까. 깔렸어요. 줄 세우면 저기 63빌딩가에 갈지도. 잡뼈를 제거하는 간단한 손질에서부터 발골의 핵심이라 불리는 등심 작업을 하기까지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몸으로 익혀야 하는 일에 요령은 있을 수 없다. 순차적으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요. 고기 부위를 알아야 되려면 진공도 해야 되고, 라벨도 찍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조금씩 손질도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발골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1년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 기간을 거쳐야 돼요. 오늘따라 작업량이 좀채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뼈를 발라내기 위해선 칼끝을 세워 이른바 새김질을 하는데 어깨와 팔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고참들이라고 해서 힘이 덜 드는 것은 아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어깨와 팔을 움직여야 오늘 들어온 물량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 기술보다 시간 안에 끝내야 하는 작업이 주는 피로감은 상당하다. 팔을 제일 많이 쓰니까 손하고 팔하고 어깨 쪽하고 그쪽이 제일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아프시죠? 그냥 절일 때도 있고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굳은 거 좀 그런 거 이제 작업할 때는 조금 더 많이 힘이 들고요. 근데 이 굴이 나도 힘들어. 위험하고 힘들고. 한편 돼지를 가공하는 작업장에선 간식 시간이 찾아왔다. 참 드세요, 참. 11시에 식사를 하고 4시간 만에 간식을 먹는 것이다. 간식이라지만 워낙 체력 소모가 많은 탓에 사람들은 대개 밥을 선호한다. 간식으로 먹는 것이지만 밥의 양이 상당히 많다. 배고파요. 노동일이기 때문에 많이 먹어줘야 또 열심히 일할 수 있으니까. 고된 노동의 피로감이 얼굴에 홍곤하게 배어있다. 열한 시에 먹었잖아요. 11시면 점심이고 이거는 3시에는 참이고요. 힘들죠. 배고프고. 일을 빡세게 하니까 힘들죠. 체력은 공격이 먹어야 힘이 나지. 커피를 들고 사람들이 어디론가 향한다. 정형을 하는 여성분들이 이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새벽부터 종일 서서 하는 작업이 주는 피로감에 이들은 바닥만 보면 눕고 싶어진다고 얘기한다. 단 몇 분이라도 눈을 붙이기도 한다. 그래도 피로
조금 풀려. 앉아서 쉬는 것도 좋지만 새벽에 나오지, 밤늦게 들어가지. 하루 종일 서 있었잖아요. 고전에서 가만히 서서 일해봐요. 지금 꼬박하게 거의 한 10시간이나 12시간이잖아요. 모두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이 시간. 홍규 씨 혼자 빈 작업실에서 발골 연습을 하고 있다. 왜 이 시간에 연습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작업이 들어가면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진공 포장하는 파트라서 이제 일단 제 걸 해야 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맨날 진공만 할 수는 없으니까 기술을 배우려고 쉬는 시간에 조금씩 연습하고 있습니다. 칼을 잡는 일의 위험함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는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가고 싶다. 홍규 씨의 욕심을 아는 선배가 발골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줬다.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는 이게 엄청 도움돼요. 이런 거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대충 처음에 하면 그래도 잘 안 알려줘요. 왜냐면 다들 바쁘고 그날그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가르쳐달라고 사정사정 해야 막 한두 번 가르쳐주고. 홍규 씨가 집중하는 사이 쉬는 시간이 끝나자 사람들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아이고야. 다시 자신의 작업대로 돌아가 포장을 준비하는 홍규 씨. 처음에 일할 때는 되게 많이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게 기계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시간이 지나도 아무래도 사람 손으로 하는 거고 이게 그래서 좀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해서 저 A급 기술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소의 죽음을 자신의 분신처럼 껴안고 사는 사람들. 잘 벼른 칼 한 자루를 손에 쥐고 살과 뼈 사이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모든 땀의 무게는 동일하다. 자신을 벨 수도 있는 칼날 위에서도 포기란 있을 수 없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자신도 그 길을 찾게 되길 바라는 사람. 잠깐의 휴식에 마음을 추스르고 자신을 다독여 본다.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이들이 바로 주인공이다.